안녕하세요, 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대표 베스트 11 중 수비수와 골키퍼,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총 6명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가대표 베스트 11 중 나머지 공격 선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이영표 선수가 해설위원이 돼서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중에서 이 선수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면 미드필드 진영이 약해지고, 미드필드로 올라가면 수비 라인이 약해집니다. 또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아래 전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동하면 그 자리가 약해지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선수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대표팀에 이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기라드, 기성용 선수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전에 우리나라 대표팀 미드필드 라인은 파워풀하고 열심히 뛰면서 거친 수비를 하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등장으로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정확한 패스를 하는 선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세계 무대에서 주로 카운트 어택을 활용하는 우리나라 축구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기성용 선수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성용 선수가 가장 잘하는 점은 이제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은 모두 기본기가 좋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퍼스트 터치, 첫 번째 터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템포가 느려져서 공격 시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었죠.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완벽에 가까운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학교를 보면 그 성향을 매우 잘 알 수 있는데요. 광양제철초, 광양제철중학교, 금호고, 호주로 이어지면서 축구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 특히 금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국가대표급 미드필드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기본기와 패스를 강조하는 학교라는 것이죠. 제가 미드필드 출신이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 소유 능력입니다. 제라드, 램파드, 사비, 이니에스타, 포그바, 일단 이런 선수들을 보면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뺏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볼 처리가 빠르고 시야가 넓다라는 의미죠. 기성용 선수가 EPL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패스 성공률이 높았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는 EPL에서 패스 성공률 1위를 찍기도 했고 유럽 모델 리그에서 4위까지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성용 선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백패스가 너무 많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백패스도 볼 소유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뺏기지 않아야 팀이 공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 수비수를 지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기성용 선수의 장점이 넓은 시야입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 전문 용어로 주위의 폭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선수들보다 축구 선수들이 당연히 주위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선수들 사이에서도 기성용 선수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주위의 폭이 넓은 선수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공을 잡기 전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요. 공을 잡고 킥을 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도 공격수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선 침투를 하는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성용 선수의 장점이 정확한 킥력입니다. 이게 주위의 폭만 넓다고 해서 이선 침투를 하는 선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킥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선 침투하는 선수에게 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성용 선수가 얼마나 킥 연습을 많이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킥이 정확도가 아마 가장 높은 선수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활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상대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장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단점도 좀 명확한 선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의 왼발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비력과 헤딩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프리미어 리그를 경험하면서 몸싸움과 헤딩 경합에 좀 레벨업은 되었으나 공격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런데 썬더랜드에 진출하면서 태클 횟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위권이어서 그런지 팀이 생존과 관련돼서 생존 축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썬더랜드에 진출할 때 썬더랜드가 내게 기회를 줬고 나는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적을 선택했다. 아마 모든 선수들은 B클럽에 가기를 원하겠지만 내게 B클럽이란 나를 원하는 팀이다. 소름 돋는 말을 해줬는데 이 정도로 기성용 선수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선수로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중앙 미드필드는 기성용 선수와 김남일 선수가 배치가 되고 그 앞에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감히 축구 천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킥, 득점력, 센스, 드리블, 싸가지마저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소위 천재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아쉬웠고 천재성만으로도 아직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축구하면 이 선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천수 선수인데요. 이천수 선수는 학창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한국 아마추어 축구계는 평정을 했고요. 제가 축구 선수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한 선수도 사실 이천수 선수입니다. 축구 스타일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무튼 뭐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죠. 네,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와 활동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일단 빨라요. 손흥민 선수의 경우 달리기를 이제 할 때 쭉쭉 가속도가 뻗어나가는 그런 타입의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천수 선수는 스피드는 다른 유형이에요. 처음 치고 나갈 때부터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천수 선수의 방향 전환 드리블 이런 것들은 수비가 알고도 막지를 잘 못합니다. 그 정도로 순간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10번 자리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 그런 자리를 맡으면 전방 후방 좌우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는데 빈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창출합니다. 한마디로 수비수를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스타일이죠. 쉴만 하면 움직이고 활동 범위도 넓고 그 범위가 일정하지도 않고 수비수를 지치게 만드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죠. 키가 작아서 몸싸움에 불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키가 작으면 어떤가요? 몸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이천수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천수 선수를 뽑았고요. 다음은 근성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 싶은데 천재라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천수 하면은 게으른 천재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 노력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예요. 재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최태욱 선수와 함께 부평고를 3관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지지 않으려고 악바리 같이 뜁니다. 그래서 팀의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일으키기도 하죠. 유명한 일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이천수 선수가 이탈리아전 말디니 선수를 뒤통수를 좀 가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탈리아 선수들이 워낙 거친 플레이를 하고 이제 경기를 좀 거칠게 하다 보니까 이천수 선수가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공을 찬다는 빌미로 말디니 선수의 뒤통수를 아주 후려쳐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이다를 날렸던 사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천수 선수 하면은 정확한 킥력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모 프로그램에서 이천수 선수가 농구 골대에 골 넣는 장면만 봐도 잘 아시죠. 그런데 기성용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킥을 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인스텝을 바탕으로 롱킥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라면 이천수 선수는 인스텝과 인사이드 중간에 있는 부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사이드에 가깝지만 회전이 인사이드 킥보다는 적어서 갑자기 이제 무회전처럼 빠르게 날아가다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킥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프리킥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이기도 했죠. 프리킥을 찰 때 속도가 빠르면서 이제 휘어지기 때문에 골키퍼가 막기 어려웠습니다. 2010년 뭐 독일 월드컵 때 토고전 프리킥 골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또 뭐 그리스와의 평가전 그런 장면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잘 나오죠. 이 이천수 선수의 킥이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프리킥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몸값이 일반적으로 좀 더 비싸요. 그 정도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천수 선수가 가진 능력이 정말 뛰어난 장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기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멘탈적인 부분은 확실히 중고등학교 때 선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어린 선수들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지도자분들은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각종 사건 사고로 이천수 선수가 온전히 축구에 집중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기량과 재능에 비해서 너무 아쉽게 은퇴를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어서 제가 국가대표 베스트 11으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무슨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 국가대표 베스트 11 편이 뭐 3편, 4편으로 이렇게 진행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 다음 편에 나머지 공격수 3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